예, 홍남기 부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총님이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부총님도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데 참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추경이 편성되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 정부 재정 역사상 아주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고 있고, 특별히 또 총리님도 계속 걱정하시는 국가 채무 부채 비율이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34%에서 지금 47, 8% 지금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 국가 부채 비율을 이야기하는 게 마치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매도당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국가 채무가 거의 한 1,000조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자만 순수하게 하는데 앞으로 한 20조 정도가 드는 거죠. 네. 앞으로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복지 비용의 어떤 증가가 불을 보듯이 뻔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유사했던 일본이 90년대에 40-50% 머물다가 지금 불과 30년 만에 230%로 지금 급증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심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께서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이렇게 추경으로 편성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원칙, 즉 기업을 도와주고 특히 공정해야 되고 시급성을 따져서 장기적으로 그래도 효과 있는 부분에 이런 재정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는 부총님도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기존의 예산 중에는 대표적으로 환경부의 자원도움이라든지 이런 정부의 어떤 통계를 위한 단순 알바성 저는 항목들이 도처에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아쉬운 거는 많은 의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만은 형평성상 특히 이제 봤을 때 가장 고전을 하고 있는 여행업계라든지 역의 노선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원이 없는 것이 대단히 좀 아쉽게 좀 생각을 하고, 특히 조금 전에 이기민 의원도 말했지만 저는 가장 효과적인 게 지난번 본 예산 때, 그리고 작년 추경 때도 우리 부총님께 몇 번 질의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부총님께서 더 많은 예산을 소상공인 관련된 어떤 그 보전 관련돼서 지원을 해주셨다고 방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 신보의 상황을 보면은 지역 신보의 보정 운영 배수가 지금 현재 9.7배로 적정 운영 배수 10에 육박할 정도로 관련된 보정의 어떤 수요가 지금 현재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님께서 말씀하시던 금리는 별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보정의 문제입니다. 소상공인이 대출이 신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보정을 통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서 소상공인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역 신보 기본재산 확충에 대해서 우리 부총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꼭 가져주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보증 지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거는 중앙정부 쪽에서도 중요하고요, 신보 기신보 지자체에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의논을 같이 하고요. 저희가 좀 우려하는 거는 지역신보 법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재산 기본재산 확충은 사실 이거는 지자체 소관인데 중앙정부 보고 기본재산을 자꾸 확충하는데 재원을 달라니까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기본재산을 확충하는데 중앙정부 지원을 이게 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어떤
저 재산 확충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면은 저희는 고려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추경할 때도 이미 그렇게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기본 재산 자체를 늘리는 거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한다고 계속 요구를 하시면 아마 저희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측면 지원하고 간접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간접적으로 도와드린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총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방 정부와 매칭을 하든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법을 저는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님, LH 사태에 대해서 상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1기, 2기 때도 사실은 유사한 그런 투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상기 신도시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이유는 부총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는 뭐 말씀 주신 대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할 때도 뭐 거의 1000여 명이 구속되는 등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반복해서 이뤄진 거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특히 공직사 LH와 같이 이와 같은 토지 주택 업무를 하는 공직자가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에서 더 화가 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도 부총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실패한 부분이 부동산 정책 분야고 특히 전세에 있던 씨가 마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오른 대책으로 나온 3기 신도시에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이 저는 가장 국민의 어떤 분노를 촉발한 계기가 아닌가 싶은데 잘 아신 것처럼 이 토지 수용이라는 국가 권력에서 국민 재산권을 어떻게 보면 좀 보상을 합니다만 뺐을 때 가장 기본이 잘 아신 것처럼 신뢰인데 지금 사실은 국민들의 신뢰를 특히 토지 소유자들의 신뢰를 거의 지금 전적으로 지금 상실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3기 신도시가 실질적으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지금 현재 토지 수용이라든지 절차가 될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기본적인 좀 의문이 좀 듭니다. 부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접근 방법인데요. 하나는 일단 투기적 수요를 갖다 억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주택 공급 자체를 늘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이 아무래도 또 국민들께서 주택 공급이 계획만큼 또는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 하는 인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또 가격도 올라서 이번에 3기 신도시 계획을 지난번에 발표하고 오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건데요. 이 3기 신도시에 따른 주택 공급이 24만 3천 가구입니다. 저는 이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한다든가 처리하게 될 경우에 이와 같은 24만 3천 가구가 공급이 무산되는 시장 파급 효과도 클 뿐더러 저는 이와 같은 이 단순히 24만 주택이 공급이 자재등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번에 대책에 대해서는 공직자라든가 또는 이와 같이 투기를 일삼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하고요. 정책은 정책대로 좀 국민들께서 믿어주시고 3기 신도시가 계획대로 돼야 이 3기 신도시에 걸고 있는 24만 주택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올해하고 내년에 저희가 3기 신도시에 6만 2천 가구에 대해서는 선분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선분양을 눈꼽아 기다리는데 이거 자체가 없어지면은 또 다른 큰 좌절감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에 대해서는 뭐 정말 패가망신 일벌백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책은 정책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서 그런 혜택이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부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환경부 장관입니다. 네, 장관 원래 제가 국무총리님한테 여쭤보려 했는데 장관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장관이 잘 아신 것처럼 지난 3월 14일은 두산 낙동강 패널 사태가 터진 지 이제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장관님도 엄청나게 대구 지역 치수원 이전 문제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
지금 이제 갈등 관련된 이제 용역을 통해서 6월까지 지금 이제 결론을 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서 용역만 하다가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어떤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어떤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할 생각이신지요? 그 용역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뭐랄까 그러니까 합의안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이고 그것이 6월 말까지입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지난해 10월 달에 저희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은 일부 마련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들 광역자치단체장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해당되는 지자체 장님들도 알고 계시고 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일부 취수원을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그게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용역 결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갖고 계시는데 마침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에 있는 국무회의에 수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구미 지역에서 좀 불안해하시는 혹시나 입지 규제가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더 또 다른 공장이나 또 다른 개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마 이제 보시게 되면 이게 정말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해서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께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알리는 작업이 갈등 관리 포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3월 16일 날 대구 시장님께서 구미에 제안하신 내용이 이렇게 있으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구미 지역에 있는 반대 그 단체에서 이렇게 그 성명을 내신 게 환경부에 낙동강 수계 1,300만 주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 보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라. 라고 요구를 해줬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본류에 대한 수질 개선 작업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본류 수질 개선, 그러니까 미량 오염 물질도 제거하고 전반적으로 총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고 축산 오염이나 이런 비점 오염 물질까지를 제거하기 위한 본류에 대한 수질 개선 방안을 일단 마련을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하면 저는 뭐 6월까지 충분하게 그런 과정들을 다 해가면서 확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사실 이제 대구 경북의 의원님들께서 좀 한마음으로 저희 환경부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야 뭐 한마음으로 우리 장관님 지금 도와드릴 충분한 어떤 생각이 있고요. 방금 요약을 하면 단순한 용역이 아니라 갈등관리 포럼을 통해서 구미 지역의 일부 시민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바라시는 어떤 지원 어떤 발전 방안에 대한 어떤 수요를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추출을 하는 네네.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는 낙동강 수계 기금뿐만 아니라 또 홍남기 또 부총님도 계시니까 정부 전체 좀 차원에서 효과적인 어떤 구미 지역 어떤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한정희 장관께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시도 징수 교부율을 지금 재검토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지금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각 시도에서 이게 의견이 수렴이 안 됐다. 지금 현재 당초 지금 70% 균등 교부에서 지금 앞으로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차등 교부하겠다 이런 방안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시행령 개정안 그러니까 입법 예고를 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소각이나 매립이나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제 쓰레기의 양을 좀 줄여야 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줄인 데는 오히려 플러스로 더 드리고 그 줄이는 성적이 좀 제대로 나오지 않은 데는 조금 적게 교부를 하고 하는 방식이 장관님, 근데 지금 그게 플러스가 안 되는 개정령 게 지금 현재가 그 70% 균등입니다. 균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은 그 최고가 80%라고 하지만 많은 시도지사들이 최고는 거의 없을 거고 어쨌든 대부분은 70% 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교부율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교부하고 있는 총액을 좀 정리를 해놓고요. 총액 비율과 관련된 전체 들어오는 그 금액에서 징수금에서 부담금에서 전체 금액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방식으로 배분을 하면 분명히 좀 더 받아가시는 시도가 있을 것이고 조금 덜 받게 되는 시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아니, 장관님 그렇지 않은데 다시 한번 그 잘 살펴보시기 예. 바랍니다. 70%보다 더 많이 받는 지자체단체는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쨌든 그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의견 수렴을 좀 다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좀 보완할 거는 보완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럼 교육부총리 이원혜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관님 지금 지방 대학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예, 있습니다. 지금 대구대학교 총장 같은 경우는 신입생 모집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지금 사퇴까지 지금 하셨는데 그 알고 계시죠? 네네. 참 지방대학교가 정말 이제 위기가 이제 바로 저희들 앞에 이제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게 손 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학이 지금 문을 닫는 것이 물론 합니다만은 한 대학이 문을 닫으면 그 주변 지역이 또 경제가 또 몰락하게 됩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부총리께서 특별하게 지방대학 어떤 발전 방안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관련해서 지금 중고등학교는 지금 대면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학교는 지금 많은 대학교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까지 또 비대면 수업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 주변의 지역은 더 지금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거라도 좀 빨리 좀 해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 이제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손 놓고 있다 이 말씀에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인구가 급감하면서 학령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 문을 닫는 건 대학만이 이제 폐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지역 주민의 삶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 대학의 앞으로의 이제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대학 간의 경쟁 체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대학들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제로 지자체와 그 지역의 또 기업들과 함께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3개 권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도 이제 1개 권역을 더 늘릴 계획에 있고 곧 아마 이제 신청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디지털 혁신 공유 대학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대학들이 새로운 신산업 수요에 맞춤형 인재 양성을 그 지역에 특화된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이제 관련된 중앙 부처들하고 14개 비수도권의 이제 시도가 합동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의 틀 내에서 다시 또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들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 실행 계획들은 4월에 또 발표를 할 예정이라서 지방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께 극복하고 지역이 정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의 경우에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등교 수업 비율이 높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대학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이제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 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이 불가능한 수업들은 실험이라든지 꼭 대면이 필요한 수업들은 이제 대면으로 진행을 하고요. 대체로 대학생들이 그 이제 원격 수업의 질을 이제 올려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원격 수업 지원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격 수업의 질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면 수업을 지금
당장 이렇게 전면화시키기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의 기준을 가지면서 이제 대학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대면 수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대학과 산업을 연계하는 거 반드시 이제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교에 있던 규정이랄까 규제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외국인 학생 비율이라든지 각종 어떤 대학에 있는 그런 어떤 규제를 지방 대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좀 문호를 좀 열어줘서 지방 대학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좀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성구 출신의 국민의힘 간사이신 존경하는 추경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